지속가능 패션 전문가 과정 5강 지속가능 공급망 관리. 안녕하세요. 지속가능 패션 전문가 과정의 5번째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속가능 패션 제품의 신뢰성을 증명하는 데 필수적인 지속가능성 인증과 평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패션 제품이 디자인되고 소재가 선택된 후 실제로 생산되기까지의 거대한 여정, 즉 공급망, 서플라이 CHAIN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패션 산업은 전 세계를 무대로 원자재 조달부터 완제품 생산, 유통까지 수많은 단계를 거치는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공급망은 때로는 환경오염, 노동 착취와 같은 지속 불가능한 이슈들의 온상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지속가능 패션을 위해서는 단순히 최종 제품의 친환경성을 넘어 공급망 전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지속가능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부터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강력한 규제인 CSDDD,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그리고 공급망 지속가능성 평가의 대표적인 도구인 ECOVADIS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공급망 관리가 왜 지속가능 패션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을 보시겠습니다. 패션 산업의 공급망은 그 어떤 산업보다도 복잡하고 다층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면화 재배와 같은 원자재 조달부터 시작해 원사 방직, 원단 염색 및 가공, 의류 봉제, 그리고 물류 및 유통에까지 많은 단계와 전 세계 국가에 걸쳐 다양한 기업들이 얽혀 있죠. 길고 복잡한 공급망은 기업이 모든 단계를 완벽하게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급망 내 핵심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면화 재배를 위한 막대한 물 소비, 염색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독성 폐수 배출, 화학물질 사용, 전 세계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 그리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섬유 폐기물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문제입니다. 특히 저임금 국가의 생산 공장에서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작업 환경, 아동 노동, 심지어 강제 노동과 같은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기업의 평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지속가능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 중 기업에 미치는 리스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판 리스크입니다. 공급망 내에서 환경 파괴나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면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가 심각하게 손상되고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어서 사법 리스크인데요. 강화되는 글로벌 규제, 예를 들어 CSDDD는 기업에게 공급망 내 실사 의무를 부여하며 위반 시 법적 제재나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영 리스크 측면에서는 비윤리적인 공급업체와의 관계는 공급망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생산 지연이나 품질 문제로 이어진다는 거죠. 예시로 CSDDD를 들었는데요. CBAM도 고려해야 합니다. CBAM은 첫 규제 대상에 섬유 패션 산업이 등록되지 않았으나 섬유 패션 산업의 환경의 영향 정도를 고려할 시 대상으로 포함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죠. 지속가능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 중 지속가능 공급망 관리의 기회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인데요. 단순히 리스크를 줄이는 것을 넘어 자원 효율성을 높여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친환경 기술 도입을 통한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투명하고 윤리적인 공급망입니다. 소비자 및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공급망의 중요성에 이어서 EU에서 실행하는 CSDDD의 이해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지속가능 공급망 관리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유럽연합, EU의 강력한 규제인 CSDDD입니다. 플레이먼 코퍼러데스 WESTAINABI 라이트와이 두딜러전스 더렉티브입니다. 즉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으로 해석됩니다. 이 법안은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둡니다. 자, CSDDD란 무엇일까요? CSDDD란 EU 집행위원회가 2022년 2월에 발의한 법안으로 기업이 자사의 공급망 전체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및 환경오염 위험을 식별하고 예방 및 완화하며 발생 시 해결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유럽 그린 딜의 핵심 일환으로 기업의 책임 있는 비즈니스 관행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적용 대상으로는 EU 내외의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 및 특정 산업 고위험 산업군, 패션 포함의 중소기업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EU 시장의 제품을 판매하는 전 세계 패션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CSDDD의 주요 내용 및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죠. 먼저 지속가능성 실사 의무 두딜러전스 두티입니다. 기업은 다음에 소개되는 절차의 준수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먼저 실사 정책 수립 및 통합이에요. 기업의 ESG 전략에 지속가능성 실사 정책을 명확히 포함하라고 지침에 명시합니다. 다음으로 실제 및 잠재적 부정적 영향의 식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내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및 환경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 아동 노동 위험이 있는 지역, 과도한 물 사용 공정 같은 사례를 말합니다. 세 번째로 예방, 완화, 중단 조치의 시행을 요구합니다. 식별된 위험을 예방하고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며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중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말하는 거죠. 네 번째로 불만 처리 절차의 수립을 요구합니다. 이해관계자 노동자, 지역 주민 등이 인권 또는 환경 침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제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모니터링인데요. 실사 정책과 조치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실사 활동 및 그 성과를 외부에 투명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제 CSDDD의 주요 내용 및 의무의 두 번째죠. 책임 범위의 확대입니다. CSDDD는 단순히 기업의 직접적인 공급업체뿐만 아니라 원자재 조달 단계와 같은 간접적인 공급업체까지 책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패션 기업의 방대한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가장 강력한 조항 중 하나로 기업이 실사 의무를 위반하여 인권 또는 환경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 당사자는 해당 기업의 손해배상을 청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심각하게 증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의 의무입니다. 기업 이사회는 지속가능성 전략의 기후 변화 전환 계획을 통합하고 실사 의무 준수를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U CSDDD 이해 및 대응 방안. 세 번째, 패션 기업의 대응 방안입니다. 먼저 공급망 투명성 확보를 들 수 있습니다. 모든 단계의 공급업체 목록화, 생산 공정 및 소재의 추적 시스템의 블록체인 활용 구축이 필수적이고요. 누가 내 옷을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위험 평가 시스템의 도입입니다. 공급망 내 인권 및 환경 위험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협력업체의 역량 강화를 들 수 있겠네요. 공급업체들이 지속가능성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교육, 기술 지원, 재정적 지원 등을 제공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 조건 강화도 빠지면 안 됩니다. 공급망 내 모든 계약에 지속가능성 준수 의무를 명확히 명시하고 위반 시 제재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역량 강화가 있습니다. CSDDD 준수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관련 실무자들을 교육하여 내부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제 지속가능성 성과 평가 플랫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속가능 공급망 관리를 위해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는 대표적인 외부 평가 플랫폼이 바로 에코바디스입니다. 에코바디스는 B2B 기업 간 거래 관계에서 공급업체들의 지속가능성 성과를 평가하는 데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공급망을 논할 때 에코바디스는 빠질 수 없는 핵심 평가 툴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에코바디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에코바디스란 무엇일까요? 에코바디스는 글로벌 공급망 지속가능성 평가 플랫폼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성과를 4가지 핵심 테마인 환경, 노동 및 인권, 윤리, 지속가능한 조달에 걸쳐 평가하고 점수를 부여하는 지속가능 공급망 관련 핵심 플랫폼입니다. 전 세계 10만 개 이상의 기업이 에코바디스를 통해 평가받고 있으며 많은 글로벌 브랜드들이 협력업체 선정 및 관리에 에코바디스의 평가를 활용하고 있죠. 에코바디스의 평가 과정을 보면 맨 처음 온라인 설문지 작성이 있습니다. 기업은 자사의 지속가능성 정책, 조치, 결과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설문지는 기업의 규모와 산업 특성에 맞춰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그 다음 프로세스에서는 문서 기반으로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정보는 반드시 관련 증빙 문서, 예를 들면 정책 문서, 보고서, 인증서, 내부 감사 보고서 등을 통해 검증합니다. ISO를 아시나요? ISO는 국제 표준입니다. ESG 3대 분야인 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포함한 많은 영역의 국제 표준이 있습니다.
9001, 14001, 37001, 45001 등을 예로 들 수 있죠. ISO 얘기를 왜 하냐면 ISO도 증빙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ISO와 에코바디스가 요구하는 증빙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업에서 ISO 인증을 받아놓으면 준비 과정에서 많은 양의 문서 증빙을 만들어 놓을 수 있기에 에코바디스 대응에서도 좀 더 쉽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전문가 분석입니다. 에코바디스의 지속 가능성 전문가들이 제출된 정보와 문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평가 점수를 산정합니다. 다음 스코어 카드 및 개선 가이드라인 제공으로 넘어갑니다. 평가 결과는 상세한 스코어 카드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 스코어 카드에는 기업의 강점과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 명확하게 제시되며 맞춤형 개선 가이드라인도 함께 제공되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평가 결과는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메달 등급으로도 표현됩니다. 이제 패션 기업의 에코바디스 활용 방안에 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급망 내 지속 가능성 성과 측정이 가능합니다.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은 자사의 공급망 내 협력 업체들에게 에코바디스 평가를 요청하여 공급망 전체의 지속 가능성 수준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즈니스 파트너 선정 기준입니다. 에코바디스 점수를 새로운 공급업체 선정 및 기존 공급업체와의 계약 유지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높은 에코바디스 점수는 기업이 지속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이는 비즈니스 기회 확대에 기여합니다. 지속 가능성 개선 노력 가시화도 가능하죠. 평가 결과를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성 노력을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개선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5번째 강의에서는 패션 산업의 핵심이자 동시에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인 지속가능 공급망 관리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환경 및 사회적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이후에 CSDDD와 같은 강력한 규제가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ECOVADIS와 같은 평가 도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효과적인 지속가능 공급망 관리는 이제 단순히 법규를 준수하는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기업의 평판을 보호하고 운영 리스크를 줄이며 궁극적으로는 자원 효율성을 높여 비용을 절감하고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적인 필수 요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패션 기업이 진정으로 지속 가능하려면 옷 한 벌이 만들어지는 전 과정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개선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지속 가능 패션의 구체적인 구현 단계인 기획 및 디자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 잘 복습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